안녕하세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한국으로 영어를 가르치러 온 미국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공항버스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당황해서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내는데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믿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오는 사람들의 수업을 맡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어학원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감염증 이후로 안타깝게도 미국으로 오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안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는 늘어난 중독자와 그것조차 자유라며 막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분위기 때문에 도시는 급격히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그 이후로 범죄까지 늘어나서 엄청 유명한 기업의 오너마저 집에서 한낮에 범죄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샌프란시스코는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탈출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중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이 많은 샌프란시스코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 제가 다니던 어학원은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폐업하게 됩니다. 다행이라면 제가 근무하는 어학원은 미국의 여러 도시뿐 아니라 유럽에도 지점을 가진 큰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도시로 가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게 새롭게 한국 지점 어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선생님이 부족하니 가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으로 가다니요. 솔직히 어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정말 많은 수의 중국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싼 돈을 내고 미국까지 와서 영어를 배우면서도 수업 태도가 너무 불량했어요.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영어를 써야 하는 수업인데도 당당하게 중국어로 말을 하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학생 비자가 유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비자가 취소되자 학원에 와서 큰 소리로 난리를 치기까지 했어요. 본인이 성실하지 못해서 비자가 취소된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시아인에 대한 실망감이 심했어요. 그리고 샌프란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말도 안 통했어요. 식당에서조차 중국어 메뉴판 밖에 없어서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제게 갑자기 한국을 가라니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귀향을 가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꼭 그래야 하냐고 제 상사에게 항의를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금은 어학원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다른 도시에서도 직원들을 줄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가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한국 지점에 가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국이 물가도 너무 높아지고 기업들도 인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업할 때 한국 학생을 많이 가르쳐 본 건 아니어서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한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 지나고도 제게 질문을 하러 오기도 하고 숙제도 잘해왔기 때문에 최악은 아닐 거라며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에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샌프란시스코도 큰 도시인데 샌프란시스코의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항이 컸어요. 미국 사람들은 해외는커녕 미국의 다른 도시조차 못 가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제공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공항은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고선 제가 상상한 한국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타고 온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줄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오니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한국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김미정이었어요.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제가 집을 구할 동안 잠시 혼자 사는 미정 씨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미정 씨와 저는 함께 공항버스를 타러 갔는데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키오스크 같은 기계에서 우리가 가는 곳을 검색해서 선택하자 바로 몇 시에 버스를 탈 수 있는지 나왔고 그걸 선택하자 우리는 바로 표를 끊을 수 있었어요. 버스 대기실도 넓고 깨끗해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고 전광판에 버스가 들어오는 것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버스가 오자 미정 씨는 운전기사분에게 제 짐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짐을 맡겼다가 훔쳐가면 어쩌냐고 깜짝 놀라서 짐을 들고 타면 안 되냐고 했더니 한국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운전기사는 버스의 아래에 짐을 넣는 칸에 제 짐을 넣었어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일단 버스를 탔어요. 공항버스는 일반 버스랑은 다르게 의자며 내부가 아주 고급스러웠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는데 충전이 안 돼서인지 핸드폰이 안 켜졌어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더니 미정 씨는 의자 옆에 보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버스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다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리고 진짜로 옆을 봤더니 정말 핸드폰 코드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었어요. 저는 버스를 타면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충전을 하고선 핸드폰을 켰어요. 어차피 미국에서 가지고 온 핸드폰이라서 켜봐야 소용없겠지 했는데 폰 화면에 와이파이가 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놀라서 미정 씨에게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잡힌다고 했더니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같은 큰 카페가 아니면 무료 와이파이라는 게 없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너무 놀라운 경험만 하게 되네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내리는 역이 여러 군데였는데 저는 내리는 사람이 내 짐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참 부질없이 버스에서 내렸더니 제 짐은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의 정직을 믿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미정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미정 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일단 가장 놀란 건 밤인데도 집안이 너무 환했어요. 미국에서는 스탠드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램프를 여러 개 켜야 조금 밝은 정도였는데 한국에서는 천장에 형광등이 있어서 전기를 켜자마자 방 안이 전부 환해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두침침한 집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더니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모습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냉장고는 얼마나 큰지 문도 양쪽으로 열 수 있는 양문 냉장고에 옆에 또 냉장고가 있길래 뭐냐고 했더니 글쎄 김치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며 김치 냉장고라고 하네요. 집안에는 공기청정기까지 있어서 자동으로 공기 체크를 해서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실례를 무릅쓰고 미정 씨네 집은 가쁘냐고 질문을 했어요. 미정 씨는 웃으면서 한국은 보통 이 정도는 다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 원룸을 구하게 되면 보통 이 정도 시설은 구비되어 있다는 말까지 해줬어요. 미국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이렇게 따뜻하고 첨단 과학이 느껴지는 한국의 아파트에 혀를 내둘렀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째 날을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보내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제가 출근할 어학원은 한국의 강남에 있었어요. 미정 씨의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되었는데 저는 미국의 지하철이 생각나서 조금 긴장을 했어요. 미국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로 내려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개찰구부터 깔끔했어요. 미정 씨가 교통카드라는 걸 알려줘서 그걸 사서 충전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교통카드 하나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을 하면 할인도 된다고 하니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혹시 모를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저는 미래의 최첨단 도시에 온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강남역에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샌프란도 나름 도시라서 큰 건물도 있고 사람도 많이 살았는데 서울의 강남은 그야말로 거대한 대도시였어요.
나오자마자 엄청난 높이의 빌딩들이 가득하고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너무 시골에서 온 느낌마저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여자들도 너무 세련되고 예뻤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봐온 중국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미정 씨는 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사가자고 했어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카운터가 아닌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도 키오스크가 점점 늘어나긴 하는 중이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사용을 잘하지 못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키오스크에서 쓱쓱 하더니 주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미정 씨가 주문하는 모습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정말 혼자 왔으면 주문도 못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며 봤는데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놔두고 화장실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미정 씨에게 적어 놔두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주변에 누구도 그 노트북만 놓여 있는 자리에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에 충격받았어요. 미국이었으면 누가 훔쳐갈까봐 노트북을 들고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며칠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점 중 하나라면 팀 문화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은 뭐만 하면 팁이 10%에서 요즘은 20%까지 너무 높거든요. 서비스에 따라 줘야 하는 팁을 서비스가 형편없는 직원에게까지 줘야 해서 외식하는 게 부담이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팀 문화가 없이도 한국은 정말 미소를 잘 짓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가르치는 한국 학생들이에요. 수업 시간에마저 중국말을 쓰던 중국인들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게 바보 같을 만큼 한국 학생들은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제가 내주는 숙제는 당연히 열심히 해오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너무 뿌듯했어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열심히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수업 시간만 되면 커피를 사오는 제자들까지 있어서 저는 선생님을 존경해주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멋진 나라에 멋진 한국 사람들을 만난 건 제게 너무 행운이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글로리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에서 중국인 학생들의 불성실한 모습에 실망해서 한국도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 글로리아 씨는 진짜 한국을 보고 한국에 반해버린 사연이네요. 앞으로도 글로리아 씨가 한국 학생들과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